한국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꺾일 줄 모르는 물가 상승세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한 내용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이제는 1.75%로 인상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우리가 조금 와닿을 이유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그 몇 년 전 우리가 뒤돌아본다 그러면 금리가 낮았었잖아요. 네. 저금리 상태 때 가장 이슈가 불었던 게 자산 시장의 고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빌려서 뭐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하다든지 자산 시장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고물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할 정도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은이 이제 오늘 금리를 올림으로써 물가 압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75%로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두 자릿수 연속, 한번 2달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14년 9개월 만에 또 돌아오는 주였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시장에서 좀 일으키고 있고 특히 이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 실제 본다 그러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3% 정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달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게 걱정이 되냐면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한마디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를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뭐 하겠습니까? 회사한테 월급 올려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 올려주기 위해서 당연히 생산 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생산 비용 증가되면 물건값 오르게 되고 그럼 또 물가가 또 뛰게 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비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게 다 또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또 전가가 되고요. 저는 걱정하는 게 이제 통화가 약세 부분에 돌아서는 부분이거든요. 통화가 약세로 간다.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죠. 그럼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많잖아요. 당연히 또 물가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는 고물가 상태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에서 바로 이제는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사실 뭐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물가가 지금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또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막 2%대로 올라가는 건 아닌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2%는 뭐 기존 사실 됐죠 지금. 네. 이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는 2.25에서 아니면 2.5% 정도 이제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는 오늘 이제는 이창용 한은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2.25에서 2.5% 쪽의 금리가 과연 될 것 같냐 물어봤는데 합리적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금리긴 한데 이상적인 금리거든요. 지금 현재 이상적인 금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겠죠. 그래서 중립금리로 갈 2.25나 2.5% 맞겠느냐? 그랬더니 이 총재께서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요. 그럼 지금이 1.75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2.5가 아니라 2.75도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고깃집에 갔는데 삼겹살 한 근이 2만 원이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앵커님이 좋은 돼지고기를 드셨고 보통 요즘에 이제 돼지고기를요. 뭐 삼겹살 이러면은 금겹살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정말로 뭐 금겹살이거든요. 실제 통계를 봤더니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20일 기준입니다. 삼겹살 1kg당 소비자 가격이 28,000원 정도, 28,400원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게 한 달 전보다 20%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맘때쯤이면 뭘 많이 하냐면
나들이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삼겹살이 비쌀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즌별로. 그런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를 보면 되잖아요. 네. 작년 이맘때를 봤더니 그때보다 또 20%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지금의 이 금젓살이 역시나 곡물 가격 상승. 그러면 이제 비료라든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된다 보면 돼지한테 먹여줄 게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생산 비용이 증가되게 되고 그럼 돼지고기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내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좀 아마 근로자 입장 아니면은 고정 수익이 있는 이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 정말로 뭐 나의 임금은 그대로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은 올라가고 있구나. 아 이거는 조만간 금리 좀 그러니까 내 월급 좀 높여달라고 좀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자 중심으로 아마 노사 관계가 아무래도 좀 변화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돈이 돌아야 된다. 맞습니다. 경제가 살려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가 오르고 그 금리 오르고 이게 계속 된다고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이 쓰기보다는 또 아끼려고 하고 네. 또 악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이제 소비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나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돈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살 수 있는 물건이 좀 있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소비가 일어납니다. 먼저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물가격이 떠요. 다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초반에 이런 현상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도저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물가격이 떠버리면은 한마디로 고물가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물가가 높아 버리면 지금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소비 위축이 일어나죠. 소비 위축이 일어나면 돈을 안 쓰잖아요, 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도 팔 수가 없다 보니까 아예 안 만들게 됩니다, 또. 안 만들면은 물건을 안 만들면 근로자가 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노동의 경직성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한은에서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고물가가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이냐 아니면 물가냐라고 했을 때 한은의 판단은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고물가 상태를 잡고 보자. 급한 거는 끄고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잡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 말이 네. 이제는 현실이 된 상황인데 임금 얘기가 나와서 임금 네. 피크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조금 짚어주신다면요. 어떤 한 근로자분이 계셨어요. 이 분께서 소송을 하나 냈습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임금 피크제 때문에 돈을 못 받았던 거 돌려달라고 네. 이걸 이제 소송을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오늘 이제 판결을 했는데 원고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을 원심을 이제 확정을 지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례가 나온 겁니다.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 관계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노동자나 아니면 노동자가 될 분들에게 뭐 연령이 높다 이런 이유만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임금을 깎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대법원의 판단일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되면 당연히 나의 노동의 강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임금이 적다 보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임금의 강도는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이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해서 소송을 건 거였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대법원에서 인정해 줬다라는 게 아마 앞으로의 이런 임금 피크제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지금 내가 임금 피크제를 하고 계신 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무효라는데 당연히 노동 강도를 줄여주던 아니면은 임금을 그대로 주던 그래서 아마 소송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대법원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그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기보다는 이제 임금 피크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할 경우가 이제 그거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사실은 임금 피크제 처음 도입됐을 때 이게 새로운 일자리 청년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년은 연장되고 그 인구는 자꾸 늘어나니까요. 고령화 네.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절충점으로 찾은 건데 이렇게 될 경우
결국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 또 청년 못 뽑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동계 입장은 그 반대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취지대로 임금 피크제의 취지가 말씀한 것처럼 순기능이 그런 기능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고령의 숙련된 노동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그럼 정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뭐 매년씩 좀 차감하는 이런 현상으로 해서 뭐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게 사실 임금 피크제의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뜯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뜯어보자. 그랬더니 오히려 청년을 더 뽑은 게 아니라 뽑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고령 노동자들의 이제는 땀만 더 흘리게 했다. 이렇게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발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생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서 다 이게 어우러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상의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의 고용을 오히려 더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소송 사태라든지 아무래도 또한 인력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이런 부분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사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이 문제로 인해서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노동계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노동계 같은 경우는 아예 폐지죠. 폐지를 주장. 아예 이거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계 입장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실제 통계를 봐도 신규 채용이 늘어난 부분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신규 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실제 아까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던 부분 노동의 강도는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이게 되는 한마디로 경영계 입장에서 이 임금 피크제를 악용한 부분이 좀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판례들이 나왔다라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노동계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임금 피크제는 지금 국민적 아젠다로 지금 올라왔고요. 과연 이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좀 더 발전됐지 아니면은 노사가 어떻게 합력을 해서 좋은 결과 일어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판결이 뭐 임금 피크제가 잘못됐다라는 판결은 아니거든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뿐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숙제는요. 역시나 노사의 합력에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